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67% 상승해서 218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 상승해서 781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과 달리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항상 6월달부터 그래왔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가 되면 다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2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 2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3% 상승해서 53,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등락폭 없이 갭상승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죠. 자, 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 1% 하락해서 35만 2천원에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카카오에 조정이 들어왔다, 이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뒤에 하루 이틀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 종목을 덥석 매수해버리면 물론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기간 조정 구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오늘과 같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덥석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내에서 등락폭이 유지된다면 그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흐름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 간의 흐름이 반대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택트 관련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쉬어가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비교적 크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쉬어가는 장세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큰 폭은 아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수했던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6월 16일 이때가 있었네요. 한마디로 6월 16일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매수로 보였던 하루는 오늘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동안 항상 엇박자가 났단 말이죠. 그래도 비교적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기관만큼은 지속적인 순매도세가 나오는 바람에 지난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세로 유입됐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한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금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었잖아요. 저는 주식을 할 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구간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루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날 수익 실현한다던가 혹은 일주일 내로 수익 실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은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내 매매 패턴을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는 언제까지나 중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전략에 맞춰서 포커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삼성전자는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죠. 3분기에는 9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9조 이상으로 내다보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와, 그리고 서버형 반도체의 수요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더욱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종목이 지루하다, 나는 중장기 투자 맞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고, 나는 본업이 있고 주기적으로 호가창을 볼 수 없다면 결국에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라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소비재주하고 한국판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재료 중에 단발성으로 말씀드린 재료도 있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재료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먼저 중국 소비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제 나온 자료인데 트립닷컴 다 아시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트립닷컴의 회장이 한국 여행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트립닷컴의 자회사인 시트립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를 했죠. 그 때문에 중국 소비 제재와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트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온라인 여행 시장 점유율의 무려 60%에 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정말 한한령이 해제되고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이 돼서 한국과 중국 간의 왕래가 잦아진다면 중국 소비 제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관련주와 엔터, 게임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특히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홀딩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비교적 중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하실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치한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시세가 크게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종목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소비재주에 엮여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언택트 관련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게임주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이슈까지 겹치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7년 3월 이후로 국내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이 판호라는 말이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이 판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판호가 없다면 중국 내에서 제대로 된 게임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7년 3월 이후에 웹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민기적2라는 게임에서 판호를 발급받았죠. 물론 내자 판호였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화장품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게임주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웹젠 종목하고 위메이드 이 두 종목을 지켜보고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워낙 무겁고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NC소프트보다는 중국 내에서 판호를 발급받은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 이 두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노선도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해당 항공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보다는 교민, 유학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항 노선을 늘렸지만 지금 20회에서 30회, 40회 더욱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개선이 되고 국내 자가격리 기간도 조금만 단축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호재만 발생이 된다면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나아가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13일날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종목 좀 알려달라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채널 성격하고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 최소한의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공부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최소한의 종목 정도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에너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린 리모델링은 스마트팜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댓글로 그린 에너지에 해당되는 풍력 관련주는 CS 윈드, 동국 SNC 그리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이어서 친환경 기술 쪽에서 2차전지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수소차는 일진다이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종목은 일진다이아고요. 수소차 관련주죠. 이어서 CS윈드, 이 종목도 단기간에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국 SNC,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성 재료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내일이죠. 과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발표하는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린 에너지, 친환경 기술, 그린 리모델링, 이와 같은 섹터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재료 소멸로 인한 비교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조금은 관망을 하다가 비교적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있고, 친환경 기술에는 전기차, 2차전지죠. 그리고 수소차, 이어서 그린 리모델링은 스마트팜, 그리고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샘,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주도한 정책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큰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천리 자전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이때도 녹색 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자전거주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원밖에 안 하던 주가가 32,000원까지 약 16배 정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비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고 그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폭에 비하면 아직도 목마르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2200, 2300, 2400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올 3분기에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